하면 55분. 오늘 오늘은 이제 기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급하게 만든 PPT랑 좀 볼품이 없어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서 이 단어들이 뭐가 다른지 좀 헷갈리신 경우들이 많아요. 기름이 있고 지방이 있고 지질이 있고, 그죠? 기름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죠?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헷갈리시죠? 그럼 지방은요? 지방은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기름이나 지방 둘 다 영어로 하면 똑같이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기름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fat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걔는 체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몸에 있는 지방. 그죠? 근데 나머지 그냥 지방이라고 하면 기름도 되는 거고, 그냥 기름이에요. 다 똑같이. 지질은 뭐냐면 우리 이제 영양소를 얘기를 할 때 지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 기름이나 지방이나 지질은 다 똑같은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죠. 그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뭐냐면 육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보통 포화지방이 많아요. 포화지방이라는 거는 지방은 지방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라는 긴 꼬리로 되어 있는데 이 지방산은요. 아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이 탄소라는 원소가 착착착착착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이 포화지방은 한 줄로 그냥 쭉 쌓여 있는 거고 불포화지방은 좀 중간중간에 유연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지방은 우리가 상온에서 났을 때 딱딱한 고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기름이나 돼지기름 같은 거, 그런 것들, 버터 같은 거 보시면 고체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이제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딱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거는 유연한 부분이 많아서 상온에서 났을 때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제 불포화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육류에 들어있는 건 포화지방이고 식물성 기름들은 불포화지방이 많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트랜스 지방은 뭘까요? 트랜스 지방. 이거는 뭔가 안 좋은 거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트랜스 지방은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포화 지방 중에 이제 식물성 기름들이 불포화 지방이 많다고 했는데 이 불포화 지방은요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얘가 헷가닥 돕니다. 헷가닥 도는 애들이 트랜스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헷가닥한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원래 자연 상태에서 이런 애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가 잘 안 되고요. 어떻게 이 아이를 사용하는지 우리 몸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축적이 되고 얘네들이 뭐 암을 일으킨다거나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콩기름이나 이런 기름들을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그때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근데 트랜스 지방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식물성 경화유. 우리 과자 샀을 때 뒤에 이제 성분표 보면요. 팜유, 식물성 경화유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걔네들은 뭐냐면 원래 식물성 기름은 액체예요. 근데 걔네들은 액체 상태는 운반하거나 이런 게 되게 불편하니까 일부러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운반하거나 그렇게 유통하기 쉽게 대표적인 게 마가린이죠. 그죠? 마가린 같은 애들은 이제 식물성 경화유고 불포화 지방인 식물성 지방을 포화 지방처럼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말들도 많이 듣잖아요. 특히 이제 건강보조식품 얘기를 할 때. 우선 오메가 어쩌고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선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산은 탄소가 쭈루루룩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맨 끝에 탄소를 오메가 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라는 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죠? 알파는 처음이란 뜻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탄소를 그냥 오메가 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탄소에서부터 몇 번째의 유연한 부분이 나타나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맨 끝에 탄소부터 세 번째 탄소에 유연한 부분이 나타나고 오메가6는 여섯 번째, 오메가9는 아홉 번째 탄소에 그 유연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뭐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오메가3는 끝에서부터 세 번째 탄소에 유연한 부분이 나타나니까 더 유연한 부분이 다른 애들보다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 긴 탄소 사슬에 유연한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뭐냐면요. 가로축은요. 연도예요. 인류라는 그 생명체가 처음으로 생겨난 게 400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 거기서부터 2000년도까지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총 지방을 섭취한 비율이 이제 쭉 비슷하다가 1800년대, 1800년대가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예요. 그때부터 총 지방을 섭취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포화 지방을 섭취하는 게 같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 동물성 기름들을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900년대가 되면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트랜스 지방 또한 섭취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섭취율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보시면 오메가3는요, 다 지금 지방이 늘고 있는데 오메가3만 지방이 줄고 있습니다. 그죠?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그죠? 오메가3가 좋다, 오메가6가 나쁘다가 아니라 3는 주는데 6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른 애들은 다 늘고 있는데 3가 줄고 있다가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급하게 준비해서 그 뉴트리라이트 거기 우리 그 아카데미에 올라와 있는 거를 몇 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 어쨌든 지방산, 필수 지방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지방산입니다. 근데 그 필수 지방산은 아까 그 불포화 지방산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보통은. 이중결합이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유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요.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의 일부분이에요. 여기 요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지질이에요. 지질. 그래서 세포는 지질로 되어 있거든요. 세포막은요. 모든 막은 이제 그 지질,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이렇게 폭폭폭폭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막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성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성벽이고 이 단백질은 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근데 포도당이라는 애는 이 세포막을 그냥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이형 당뇨가 되는 거죠. 그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작은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막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너무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물질들이 교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메가3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림 잘 보이시나요? 얘도 세포고요. 보통 우리가 세포를 그리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요. 이렇게 생긴 걸 보통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세포예요. 얘는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 세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제가 왜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왔냐면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 있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다 세포막이고요. 그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게 그 지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 세포들보다 신경세포는 더 삐죽삐죽하게 요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부피일 때 이 지방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하면 오메가3 이렇게 얘기하면 두뇌와 눈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두뇌, 뇌도 그렇고요. 눈도 그렇고요. 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체 조직 발달 중에서 신경 발달이 6세까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보시면 어린 나이에는 지방을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뭘 더 많이 섭취해야 되냐면 이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기름 다 떼고 먹고요. 튀김 먹으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양질의 기름을 먹어줘야 두뇌와 눈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들이 이제 조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화 지방산, 보통 이제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는 게 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탄소 길이를 보세요. 엄청 길죠. 그죠? 요런 애들이 이제 지방산이고 얘는 유연한 부분이 없어서 착착착 저장하기 좋은 지방산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살찌면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이 다 요 포화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은 여기 이렇게 두 줄짜리가 있잖아요. 이 두 줄짜리는 유연한 부분이고 여기서 이렇게 꺾여요. 꺾이는데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유연한 부분이 한 군데인 곳,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인 거를 답각 혹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 다중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가장 유연한 부분이 많고 탄소 사슬이 긴 게 DHA입니다. DHA를 먹게 되면 얘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고 그러면 이제 두뇌가 빨리빨리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눈도 그죠? 그러니까 두뇌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얘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요 물질 교환이 빨리 일어나야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일어나면 멍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제 먹은 게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뭐 했지? 막 탱커 노트 쓰려고 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연한 부분이 많이 있는 DHA를 섭취해 주셔야 뇌와 눈과 같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EPA는 두 번째로 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은요. 세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세포 밖에서 혈관 내에서 이렇게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메가3 지방산이 EPA입니다. 그런데 EPA와 DHA와 같은 애들은요. 식물성 기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식물성 기름을 재료로 동물에서 합성이 되는 그런 지방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기름이 좋아? 혹은 동물성 기름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냐면요. 식물성 기름을 먹어서 내가 DHA와 EPA를 합성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려면 또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DHA와 EPA를 그냥 먹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비교를 할 건데요. 오메가3 지방산도 오메가6 지방산도 재료는 누가 만드냐면 식물이 만듭니다. 결국 식물이 만드는 기름을 가지고 동물이 그러니까 더 긴 사슬을 만들게 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식물에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광합성을 하는 초록색 부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풀, 이파리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메가6는 어디에 있냐? 알곡에 있어요. 씨앗. 그러니까 저장 용도고요. 오메가6는 저장하는 용도고 오메가3는 어떤 거요? 대사를 활발하게 할 때 필요한 그런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 지방산의 재료는 광합성하는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닷속에는요. 씨앗이 없어요. 씨앗을 만들지 않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만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은요. 오메가6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을 보면 들깨, 아마씨 이런 것들이 있지만 등푸른 생선이나 그런 것들에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참기름은 오메가6예요. 그죠? 근데 오메가3는 단점이 뭐냐면요. 유연한 부분이 많은데 그 유연한 부분은 산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온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햇빛을 차단을 해줘야 그 산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오메가3를 섭취를 할 때 투명한 용기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땡이에요. 그죠? 그리고 용량 많은 거 있죠. 한꺼번에 많이 들어있는 거. 걔는 어쨌든 우리가 뚜껑을 열고 먹을 때 산소랑 만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적은 걸,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료 자체도 어디서? 바다에서 난 동물성. 그런데 어디에 사는 동물이냐면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동물의
그런 기름으로 추출한 그런 그 오메가3를 섭취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은요, 대표적인 게 알파리놀렌산. 알파리놀렌산은 식물성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풀떼기들에 많이 들어있고요. 아이코사 펜타엔산, 이름 어렵죠. 우리가 그냥 EP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요 성분, 그리고 DHA라고 얘기하고 있는 도코사엑사엔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메가3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6는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리놀렌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마 리놀렌산이 있고 아라키돈산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다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감마 리놀렌산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호모 감마 리놀렌산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혈전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면 우리가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염증이 쌓여가지고 걔네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대1인 게 베스트고, 그죠? 오메가6가 4, 오메가3가 1인 거를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크게는 100대1, 66대1 이 정도까지 밸런스가 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를 해주는 게 건강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 특히 이제 DHA와 EPA 함량을 잘 보시고 이제 건강한 오메가3 섭취해서 뇌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